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 성탄절 저녁인데요. 오늘은 좀 원자력 문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원자력을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아침 동아일보 일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뭐 다 보셨겠지만은 중수로인 월성 1호기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영구 정지를 결정했다라는 보도입니다. 그 중수로는 캔두, 캐나다에서 만들었던 캔두라 그럽니다. 그래서 중수라고 하는 물이 H2O인데 그 중에 수소가 삼중수소를 쓴다 그래서 영어로 D로 표현되기 때문에 캔두. 그렇게 뭐 캔은 캐나다의 두자고요. 캐나다의 뜻이고 그 다음에 캔은 캐나다고 그 다음에 두는 중수, 우라늄 뭐 그런 뜻입니다. 그 이 원자로는 쉽게 말하면은 재처리를 하기 좋은 사용 해결력이 굉장히 재처리하기 좋은 겁니다. 어,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각국이 다 각국이 아니고 2차 대전에 참전한 핵심 국가들은 원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때 미국이 먼저 성공을 했는데 영국은 본토 자체가 이제 독일과 전쟁을 하는 무대였고 전쟁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뭘 개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때 그 식민지라고 봐야 되나요? 캐나다에서 이걸 개발하도록 했는데 먼저 만들려면 원자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원자로에 대해 해결료를 넣어야 되는데 해결료를 넣으려면 첫 번째 해결료는 반드시 농축을 해야 됩니다. 우라늄을 자연 상태에서는 매우 적은 거를 한 3%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런 농축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이게 전기를 써야 됩니다. 근데 캐나다는 그때 이제 공업 지역이 아닌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그냥 자연 상태에서 우라늄을 추출해서 이 돌멩이들 쓸데없는 걸 다 잘라내고 그 성분만 좀 모으면 그걸 천연 우라늄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직접 핵분열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타고 나온 것들을 가지고 재처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나라 경수로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캔두를 만들었는데 그러한 캔두를 이제 미국이 먼저 경수를 만들어 세계 수출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고리 1호기를 수입했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딱 보니까 캔두가 좋구나 했습니다. 근데 그걸 먼저 도입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는 영연방이었잖아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독립한 이후에 뭐 에너지 문제를 고민할 때 영국과 캐나다 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캔두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캔두에서 나온 사용 해결료를 재처리해가지고 플루토늄탄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지하 핵실험을 했죠. 그리고 발표하기를 운하를 파기 위한 폭발이다.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갔었어요. 넘어가가지고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중수로를 도입하는 나라를 아주 주목해서 제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상이 우리하고 대만이었습니다. 그 대만하고 우리가 굉장히 압력을 받았는데 대만은 결국은 포기했고 한국의 박정희 정부는 지금 북한이 탈퇴한 NPT에 가입을 하면서 우리는 절대 재처리를 안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중수로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월성을 지었습니다. 지금 월성에 이제 그런 노형이 4개가 있는데요. 아주 뭐 어려운 시기가 되면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월성 1호기가 지금까지 돌아왔고요. 우리는 이걸 발전용으로만 활용했습니다. 재처리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캔두형이 우리 경수로 보다가는 조금 발전으로 따지면 비경제적,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죠. 그리고 또 사용 해결료가 굉장히 양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지금 갖고 있는 우리 30몇 개 가까이 돌아가는 원자로에서 나오는 사용 해결료 중에서 절반 정도가 4개밖에 없는 이 월성 4기에서 나오는 걸 겁니다. 그 정도로 양이 좀 많은 그런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아직은 경제력이 굉장히 좋은 원전인데 이거를 더 이상 돌리지 말라라고 원안위가 결정을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인가요? 근데 몇 년입니까? 벌써 저 몇 년 전에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10년 더 돌려도 된다고 이미 원안위가 결정을 했던 겁니다. 또 그런 결정을 받기 위해서 한수원에서 열심히 돈을 들여갖고 다 고치고 부속품 다 고치고 놓은 건데 그래서 그때 승인이 났는데 이제는 또 돌리지 말라라고 하네요. 뭔 국가가 이렇습니까? 지금요
국가가 하는 거는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건 밥도 있지만요. 음식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요. 국가나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에너지는 쉽게 말하면은 옛날에는 나무였고요. 그 후로는 뭐 석탄이 왔다가 석유로 왔다가 지금은 석탄, 석유를 대개 전기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이 요즘 뭐 4차 혁명, 4차 혁명 하는데 1차 혁명은 농업혁명이고 뭐 2차 혁명은 이제 공업혁명,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 더 뭡니까? 이 석탄을 떼갖고 거기서 나오는 증기의 힘을 이용해서 뭘 돌려갖고 돌리는 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가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돌리는 힘을 갖고 발전기를 돌리고 발전기를 나서는 그 전기를 갖고 돌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엔진을 내 공장에 배치할 필요가 없죠. 옛날에 우리 집에는 저희 집에는 집집마다 석탄을 떼고 그 다음에 나무를 뗐습니다. 직접 떼야만 매캐한 연기 난 걸 마셔야만 내가 밥을 해 먹을 수 있고 집을 데필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전기로 한다고 하게 되면 저쪽에서 누가 전기를 발생을 시키고 거기서는 꽤 많은 뭐가 나올 수 있겠죠. 석탄을 뗀다면. 그 나는 깨끗한 전기만 쓰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3차 혁명, 4차 혁명까지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런 전기를 가장 싸고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현재는 원전입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게 이제 사용 해결료가 위험하다 그러시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석탄은요. 어마어마한 분진과 어마어마한 석탄재가 나옵니다. 상상도 못하는 양이 나옵니다. 몰라서 넘어가시고 알아도 어쩔 수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석유를 떼게 되면 분진은 안 나오나요? 마찬가지고요. LNG를 뗀다고 LNG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분진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는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사용 해결료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재처리도 할 수 있고 재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부는 자꾸 그 전에 뭐 판도라라는 영화를 히트를 치니까 그걸 핑계로 원자력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 먹는 문제를 에너지 문제를 이렇게 등한히 하면요 국가는 위기를 맞습니다. 굉장히 큰 위기를 맞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풀렸기 때문에 원전 몇 개 세워도 견딜 수 있는 나라지만은 과거에는 우리가 이 에너지 문제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나라입니다. 자, 이 정부가 우리 원전은 자꾸 이렇게 세우고 비핵화로 가는데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아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이 정부는. 지금요. 지금 에너지 문제를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독일이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더 이상 과거에 러시아하고 경쟁할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폴란드도 나토에 들어왔고 그 앞에는 에스토니아 발틱 3국도 이쪽으로 나토에 들어왔으니까 이 소련의 후예인 러시아랑 경쟁할 이유가 없으니까 러시아로부터 이제 가스관을 연결해서 해저로 북해를 지나서 갖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걸 미국이 굉장히 지금 못하게 막고 있죠. 네, 이게 뭔가 하면 러시아라는 나라는 지금 민주국가로 전환됐지만 역시 미국이 라이벌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부는 시베리아산 가스를 갖고 오겠다. 그거를 북한을 통해서 육로로 파이프로 갖고 오면 남북 통일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갖고 오게 되면 아마 미국이 굉장히 차단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미주의자들은 그게 무슨 문제야? 어떤 분들은 차제에 우리가 중국 핵 우산에 들어가지 그러는데 러시아 핵 우산에 들어가지 그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잘 된다면 갈 수도 있죠. 잘 안 된다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쓰고 이렇게 4차 혁명에서 풍족하게 전기를 쓰면서 컴퓨터를 쓰고 살고 있는 게 좋은지 그냥 매캐한 연기가 나온 데서 전기도 깜빡깜빡 하는데 사는 게 좋은지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자꾸 없애려고 하는데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열심히 밀지 않고 북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미국에 대해서는 어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좀 완화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요구를 하고 또 시베리아산 어떤 가스를 갖고 오겠다. 정치 체제가 바로 안 서면은요. 정치가 가장 중요한 SOC입니다. 그 다음에 안보. 아까 말한 정치는 외교입니다. 외교 안보. 그 다음에 안보가 잘 쓰게 되면은 그 다음 치안입니다. 치안이 잘 되는 거는 내치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이
그 두 가지 SOC가 되면요. 그 다음에 도로와 항만과 전기를 연결하는 그런 SOC, 우리가 흔히 아는 그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금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부정부패를 막는 사법이 정확하게 돌아가면 국가는 발전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 원동력인 정치 체제를 흔드는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그리고 하나의 SOC인 원전을 없애자는 운동이 자꾸 생겨요. 치안도 좋은가요?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체제를 흔들게 되면 그 두 세력 간의 싸움이 생기죠. 다양한 게 좋다고 많이 하시는데요. 다양하면 할수록 다양을 융합하는 능력이 없고 이게 겉돌게 되면 붕괴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통령께서 원아인을 통해서 이걸 없애게 했습니다. 제가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탈핵을 발표했을 때 이런 책을 낸 적이 있어요. 탈핵 비판. 네. 보이십니까? 이룩한니 없애는니 부조를 달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썼는데, 저는 이 책을 낸 게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제가 다 쓴 건 아니고 편집을 한 건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탈핵을 했다니까 저는 관도라라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관도라. 하여간 이 에너지 문제, 그 다음에 국가의 체제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엉뚱하게 간다. 그 다음에 북한을 적으로 볼지 못한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지금 우길기를 단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굉장히 반대하는데 인공기는 어떻게 보나요? 어떻게 보나요? 지금 이 뭐라 그럴까요? 반북 노선을 택하는 사람들을 반일을 내세워서 제압하는 걸로 가는데, 지금 이번에도 그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아베하고 문 대통령 회담에서 계속 그네 얘기 아닙니까? 민족주의자면은 뭐가 통할 것처럼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국제 정치가 없겠죠. 아직도 한국은 냉전 상태입니다. 왜 체제가 중요한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면, 왜 에너지가 중요한지, 왜 안보가 중요한지 생각하지 못하시면 대한민국은 후퇴합니다. 한번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도대체 지난번에 승인한 원안위는 뭐고 이런 결정을 하는 원안위는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한국 수력 원자력은 도대체 뭔 하는 회사냔 말이에요. 그 회사에 노조 있어요? 참 난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만들어서 통일로 가야 되는데 이 거꾸로 자꾸 후퇴시키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이 좋은 날 하루를 보내시는 저녁인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북한이 조만간 뭐 ICBM급 미사일을 쏜다 안 쏜다 그러는데 그건 그거대로 보시면서 우리 에너지 문제도 이렇게 퇴행하고 있다는 거를 오늘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